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2021년도 1차 3월 6일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책과 씨름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점수로 꼭 합격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참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지난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시험 끝나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무난하게 또 변별력도 어느 정도 주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 고득점 맞을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있었고, 또 경찰학 같은 경우는 또 지문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총 3면의 시험지 3면을 차지하는 만큼의 많은 지문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읽어보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주 많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읽고 답을 찾으신 반면 수험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지문을 읽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게끔 느꼈을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되게 출제하신 분이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죠? 2021년 자 1차 시험 우리 경찰학 개론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하고, 또 앞으로 또 출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방향성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역시 총론 문제죠. 경찰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문의 양은 되게 많습니다. 지문은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빨리 또 정확히 찾으셨을 것 같아요. 1번은 사법과 행정, 목적과 임무에 따른 분류이죠. 2번은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 우리가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번 지문 중간 정도에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여기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능률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이죠. 그래서 국가와 자치경찰에 관한 내용이 뒤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평시와 비상, 4번은 질서와 봉사경찰에 관한 옳은 내용이고, 기존의 기출이 자주 됐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잘 풀어줬을 것 같은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경찰 분류. 자, 그래서 기출 영역에서 자 1번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 기본 수업, 그리고 우리 심화풀이, 문제풀이 등에서 특히 필수 기출에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기출문제 정도 잘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 내용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출제된 영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 부패의로, 미끄러운 경사로 등등이 자주 출제됐었는데 그 이전에 사실 많이 나왔던 영역이 사회계약설 영역이죠. 그래서 사회계약설 영역도 자 기출 영역에서 자 출제됐고, 기출문제 잘 정리하신 분들은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요. 공부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 문제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신 분들은 이 정도 해내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가번 보시면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한다. 우리 모두의 필요에 의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정한 접근, 디귿. 자, 디귿 지문과 관련이 됩니다. 자, 나번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맡겼다는 거죠. 공공의 신뢰, 기억번이죠. 자, 다번 상호 협력해야 됩니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보통 우리가 역할 한계 오류하면 잘못된 건데 준수는 자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번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한국경찰사 문제 매 시험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당연하고 2022년 시험 경향도 자, 한국경찰사 그리고 또 추가로 비교경찰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실 분들은 한국경찰 플러스 비교경찰, 우리가 외국경찰사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까지 우리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 바로 준경 입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은 미군정기 시기의 경찰 제도인데 미군정기 때는 이제 경찰의 격이 승격이죠. 승격.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경제와 고등경찰 폐지 비경찰화. 자, 악법이 폐지되고 여자경찰 제도가 신설됐다. 다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 좀 틀린 지문이 2번입니다. 소방 업무가 소방부가 창설되죠. 미군정기 때는 소방부가 창설되고 소방 업무가 우리 경찰 업무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시기는 1975년 자 치안본부 시대죠.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바뀐 이후에 소방이 우리 경찰 업무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 영역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소방의 이관이었습니다.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문제도 자, 우리 대리와 위임 너무 잘 나와주고 있는 영역이죠. 대리와 위임. 우리 필수 기출 제가 1단계, 2단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기억번. 우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사전에 승인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상 이 없다라는 부분 주의합시다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자, 감독과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수임 및 수탁기관 명의로 해야 되는 게 위임이죠. 위임은 위임청의 명의가 아닙니다. 수임청의 명의로. 적절한 것은 4가지 모두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국자법, 반드시 100% 출제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영역이기 때문에요. 크게 어려움 없이 5번 문제도 기출 영역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찰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경찰법이 나왔던 영역이 국자법으로 대처되었기 때문에요. 자, 기억번 가시면은 우리 위원장과 1명은 상임, 그래서 상임이 2명이죠. 나머지 5명은 비상임이다. 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2명의 법관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죠. 국가경찰위원회. 자, 디귿번 우리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총 7명인데 그 임명을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하기 전에 추천 6명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에서 총 7명이죠. 그러므로 둘, 1명, 자, 1명, 2명, 그리고 자, 지명하는 사람 자, 1명까지 맞습니다. 자, 이제 리을번 지문인데요. 우리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을 이건 국가경찰위원회에 해당하고,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을.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다 모두 우리 국자법 2020년도죠. 2020년도 12월 26일 일명 크리스마스 특강을 통해서 국자법 특강했던 내용과 연관돼서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분들 꼭 좋은 결과로 자, 필기 합격해 내시고, 필기 합격 이후에 그 이후의 그 과정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가지고 합격의 행운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고, 자, 그 다음 우리 또 6번 문제 보시면 직위해제 출제됐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직위해제인데, 직위해제 준비하시면서 항상 직위해제는 끝말이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직권휴직은 끝말이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직권휴직은. 자, 따라서 1번 임용권자는 여기 형사사건 기소 직위해제 사유가 극중기고조 5가지잖아요. 이 중에 약식명령 청구된 자 제외.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체 정신상의 장기 요양은 극중기고조가 아니라 직권휴직 사유죠. 직권휴직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직위 해제 사유가 아니라 신체 정신상의 장애는 직위 해제가 아니고, 이게 틀렸죠? 직권 휴직입니다. 직권 휴직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자, 3번 능력이 부족, 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 해제 맞고 3개월간 대기를 하여야 한다. 맞네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자, 국가 공무원이시고 직위 보유권을 갖고 계셔요. 직위 보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번 문제도 기출. 사실 정말 기출 강조 많이 했는데, 지난번 시험은 또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논란도 많이 됐지만, 이제는 뭔가 조금 제 궤도로 들어와서 이 제 궤도 안에서 열심히 한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과의 변별 근력을 주는 그런 정성 들인 문제들로 여러분을 만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7번. 우리가 항상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영역, 경찰관 직무 집행법입니다. 항상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적절한 거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몇 개입니까? 자, 3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4번이 맞는 지문이고, 자, 3가지 지문이 틀렸어요.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제외가 포함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자발적으로 협조하신 분이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입니다. 자발적으로 포함입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지금 제가 이걸 읽고 있을 때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귓가에 들리실 거예요. 자, 2번으로 가시면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요건 이제 지난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자, 3번으로 가시면 자, 연장자 순으로 위원회 직무를 대행한다? 틀렸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정대리예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 라고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 요거 아닙니다. 법정대리 아니고 지명한 사람이 대행하는 지정대리예요. 자, 4.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 이거 필수기출 제가 17회분에 있는 2020년도 8월에 있었던 경체 있죠. 경력 채용 시험. 그 시험에 7일로 나와가지고 제가 필수기출 2단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합격 노트까지 표시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이번 시험 나와줘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 다 여러분들이 맞췄을 것 같아요. 자, 맞췄을 걸로 저는 정말 믿고 뭡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화이팅! 이제는 여긴 해설까지고 8번 문제 복무 규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인데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 2, 3번 다 맞는데 우리 2시간 하면 사실 잘 알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아니라 경찰기관장입니다. 경찰기관장. 우리 또 우리가 겸직금지, 직장이탈금지 할 때도 상관인지 기관장인지 구별을 하잖아요. 겸직은 기관장이고 직장이탈은 상관이듯이 이 2시간과 관련한 신고와 허가는 상관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꾸면 우리 수험생들이 금방 알아채고 틀린 지문으로 찾아내는데 문장을 바꿔버리면 쉽게 찾기가 어려워 변별력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수업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숫자는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 먼저 알아야 되지만 그 숫자를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는 자주 지문을 읽고 지문 속에서 어떤 지문이 바뀌었는지를 눈치채기 위해서는 자주 읽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기본적인 사항, 숫자 정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잘 정리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는 자주 문장을 읽어보시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강해지실 겁니다.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 숫자 주변에 있는 지문을 바꿨을 때 문제의 변별력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문제가 이번 8번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문은 필수 기출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 영역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까지 우리가 또 문제 확인하셨고 이제 9번 문제 지문이 아무튼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정말 빨리 푸시는 분에게 유리했지 또 문제를 너무 천천히 읽고 또 꼼꼼하게 너무 확대해서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읽으실 때 좀 속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속독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지문을 자주 많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9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자, 4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 일단 4번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틀렸어요. 자, 1번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렇죠? 2번은 30일, 30일, 자, 그리고 승인받아. 33승이잖아요. 33승. 여기 60일이 30일로 바뀌어야 되고, 개제일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바꿀 때는, 자,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긴 지문도. 그런데 숫자 옆에, 자, 지문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걸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변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를 챙기시고 숫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잘 꼼꼼히 자, 챙겨주시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마 실수하시거나 점수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가 어려웠던, 공부 기간이 좀 짧으셨던 문제 위주로만 좀 하셨다면은 생각보다 조금 점수가 낮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우리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자,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끝까지 하시면 충분히 목표를 이루실 수 있고 합격에 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어내시고, 이제 문제 10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징계령이 있었어요. 9번 문제까지. 자, 모두 기출이었습니다. 정말 2단계 필수 기출 이후에 자, 제가 해드렸던 그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마무리 특강만 정말 잘 듣고 따라오셨어도 이번 시험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었겠죠. 자신감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9번을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 집행과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강제 집행, 우리가 명령 강제 영역은 지금 하명, 허가, 면제, 자, 강제 집행, 직시 강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빼고 다른 문제를 낼까? 막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이 틀렸고, 1번은 강제 집행, 즉시 강제 구별하는 거. 사전에 의무 불이행을 기다렸다면 강제 집행,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하면 즉시 강제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집행과 경찰 벌을 구분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과 경찰 벌을.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경찰 벌과 다르더라. 자, 3번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비용 징수하는 거 대집행이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우리가 강제 징수는 급부 의무 불이행이죠. 자, 대집행의 일반법, 행정대집법, 대집행법, 개통실비라는 대집행의 순서도 대집행법에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있다. 자, 이 10번 문제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0번 문제. 자, 이제 고개를 넘어서 11번 문제 가야 되는데,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기역본부터 미음본까지 정말 우리 수험기간 짧은 친구들은 한 4개월 이내인 친구들은 정말 정신이 횡횡 막 했을 것 같아요. 막 지문 하나 읽어보는데도 힘이 들었겠지만 제대로 이제 4개월 넘어가서 6개월, 8개월 정도 하시고 정말 1단계, 2단계 필수기출 그리고 동형
마무리 특강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잘 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한 것만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기역, 자, 니은, 그리고 미음, 자, 리을, 자, 리을. 그래서 틀린 게 2개, 적절한 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경찰관은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명령. 지난 시험 기출문제죠? 지난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이 지문. 여기 살수차를 가스차로 바꿔서 냈잖아요. 작년 2차 시험 때 그 어려웠던 시험에. 자, 여기 미음번 가니까 여기 살수차를 가스차로 바꿔냈어요. 2번 연속 가스차랑 살수차랑 지문 구별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스차가 아니고 살수차 사용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죠. 몇 년간요? 3년 동안. 숫자 3년 딱 바꾸면 우리 정말 목표가 분명한 수험생들은 금방 찾거든요. 그래서 3년간을 바꾸지 않고 주변에 지문을 변경해 놓으면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하신 분은 잘한 대로, 또 어려워하신 분은 어려워한 대로 점수 격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니은번. 자, 기존 기출 지문 14세 미만 맞습니다. 자, 디귿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청장님에게 30일. 자, 요거 금방 찾았겠죠. 30일. 그리고 리을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개조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됐을 때. 그래서 성능이 저하됐을 때는 개조할 수가 있었죠. 성능을 임의 장비, 임의 개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임의 장비, 임의 개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성능이 저하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11번까지 쭉 해왔는데 정말 다 기출 영역이긴 한데 변별력을 조금씩은 업그레이드 시킨, 변별력을 탁 결합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설까지 보시고 12번 문제가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그 시험 문제에서 3번이 한국경찰사이고 4번이 대리와 위임이기 때문에 여기 4번 문제에서부터 11번 문제까지가 경찰 행정법 영역입니다. 경찰 행정법 영역인데요. 이 경찰 행정법 영역은 2022년도부터 우리 그 경찰학 과목에 있어서 35%의 비중으로 출제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35%를 차지하는데 2020년도 시험에서부터 벌써 지금 21년도 시험이잖아요. 작년 시험에서부터 계속 7문항 이상씩 출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경찰 행정법 영역이에요. 20문제 중에 35%면 7문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시험에 무려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7문제였거든요. 1, 2차 시험.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 법학, 행정법 영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한국경찰사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앞부분 우리 윤리라든지 경찰 분류라든지 바람직한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기존에 출제되던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경찰 관리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경찰 행정학 영역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22년도부터 이 경찰 행정학 파트는 15%를 출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문제, 3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안 낼 수는 없는 영역이죠. 근데 문항수가 지금은 40문항이 아니고 20문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일단은 관리로는 좀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쉰 것 같지만 아무튼 다음 시험에는 좀 대비를 하시고 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부터는 강론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총론의 영역이었고 자 12번 기출 영역입니다. 자 범죄방과 관련된 이론인데요. 정말 그 기출문제 1단계 한 2단계까지만 하셨어도 12번 문제는 정답 찾으셨겠죠. 합리적 선택 이론은 20세기 자 범죄 사회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죠. 자 일명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에 입각한 특별 예방이 아니고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특별 예방 효과는 19세기 실증주의 학파와 관련이 있는 거죠. 19세기 실증주의. 여기는 20세기니까 일반 예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 둡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집합 효율성 이론, 정말 최근에 다 자주 보던, 기출에서 자주 보던 그런 익숙한 지문들이었다. 그래서 12번은 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점수 주는 문제, 이 정도 수준. 자, 그리고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는 제가 정말 수업 때 지금의 우리 현 경찰청장님 김창룡 경찰청장님이 순찰을 되게 강조하신다. 경찰을 통해 모든 건 순찰이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했던 부분인데 나와줬어요. 정말 다행이고 이에 대해서 정말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0년도부터 지금 우리 청장님 바뀐 뒤로 이 도보 순찰에 관련된 문항들이 모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경력 채용 시험, 우리 공채 시험, 경간부 시험, 승진 시험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혹시 바뀌기 전까지는 도보 순찰, 특히 순찰 이 부분 잘 챙겨서 준비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 1번의 정답인데 뉴욕시 도보 순찰 실험의 결과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었다. 자, 그렇죠?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었다. 뉴욕시 도보 순찰이죠. 그래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순찰 팀장님은 일근 근무가 아니라 교대 근무제예요. 교대 근무제고 여기 그 공무원의 근무 규칙 등등등등 여기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님이 정하는데 이 지문이 합격 노트에 있어요. 합격 노트 쪽에 가시면 여기 순찰팀장님은 상시 교대 근무 쪽 아래 보시면 요 문장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자, 3번으로 가시면 순찰 근무자의 근무 내용인데 여기 방법 진단까지는 맞았는데요. 시설 및 장비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자, 시설 및 장비 작동 여부 확인은 상황 근무자의 근무 내용이죠. 상황 근무. 자, 그리고 통계 현황 자료 부책 관리 요건 행정 근무자의 근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 근무, 상황 근무, 행정 근무를 골고루 섞어놨고 사무엘 워커의 순찰 기능 3가지, 업공대, 범죄업체, 공공안전감의 증진, 대민 서비스 제공. 자, 아주 오래전에 기출이 2번 됐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청장님 자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억제, 자 공공안전감의
안정감의 증진이죠. 교통지도단속 이거 틀렸습니다. 대민 서비스 제공 맞네요. 억공대. 자,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다음 시험까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자, 우리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13번 문제까지. 이제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2차 시험, 작년 2차 시험 이후 이번 시험에 다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그 특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수와 감경의 규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는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정말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아마 그거 기억하셨으면 이 문제 바로 맞췄겠죠. 자,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경범죄는 미수와 감경의 규정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런 문제는 절대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14번 문제까지. 자, 우리 다 기출 영역으로 학습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15번. 자,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폭법입니다. 자, 최근 우리 그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학법, 가폭법, 그리고 성폭법, 아청법 이런 법들이 요즘 우리 사회 이슈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영역이었죠.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고 맞춰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셨죠? 특히 정말 여기 1번 지문은 가폭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가정폭력범죄에 새로 추가된 범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게 주거침입, 퇴거불응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이 나왔어요. 이거 개정사항 모르고 왔으면 아마 1번을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것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함정지문이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대로만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다면 이거 모르고 있다가 1번에 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인데. 그죠? 정답은 4번인데. 자, 2번은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새로 추가된 지문이라고 했죠. 새로 추가된 지문.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개정사항이에요. 아학과 가폭에는 동일한 지문이 있다. 아동 학대 범죄와 가폭에는 동일한 범죄가 있다. 자, 200시간입니다. 300시간 아닙니다. 수강명령, 그리고 이수명령, 병과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였으며 선고유예 제외까지. 정말 제가 노래를 까지는 안 불렀어도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고. 4. 우리 가폭 중에 18세 미만은 아학법 적용되죠. 가폭 중에 18세 미만은 아학법,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죠. 자, 15번 문제 맞추신 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합격증 받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그 문자 메시지 중에, 그죠? 여러분 매일 받는 문자 중에 정말 기분 좋은 문자가 1순위가 제가 1순위 알아봤는데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이게 1순위랍니다. 그 2순위가 합격을 축하합니다래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해 내시면 자, 합격 통지도 받고 또 뭡니까? 입금 통지도 받겠죠.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 2021년에는 그냥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보상 받고 행복과 기쁨이 그냥 2021년에 그냥 철철 넘쳐가지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15번 문제 잘 해내셨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자, 여러분들 뒤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 돕도록 하겠고, 자, 16번에 자, 15번 문제, 이건 개정사항 정리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이건 개정사항 저희가 정리까지 했어요. 정리까지. 그죠? 자, 16번에 문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우리
이종 보통만 보고 또 찾으셨던 분들은 답을 또 놓칠 수도 뭡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 여기 연습면허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만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다른 특수라든지 이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원동기도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되고, 견인형은 안 되죠. 왜냐면 견인형 하려면 일종 특수 있어야 되니까. 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 중량 맞고,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연습면허이든 연습면허 아닌 이종 보통이든 운전할 수 있는 건 2개. 예,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였을 걸로 확신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는 경비경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경비경찰 문제. 그래서 그 생활 안전경찰을 제외한 생활안전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순찰 이론 있죠. 순찰 이론, 범죄학 이론, 이렇게 3문제 출제되고 나머지 파트는 골고루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활안전 문제입니다. 생활안전 문제고, 요 가폭은 수사 영역이라 할 수 있고 교통 파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 이렇게 남았는데, 요 17번이 경비경찰 파트 문제고, 18번이 정보경찰 파트, 19번이 외사 파트 영역이고, 20번은 판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안경찰 영역이 출제가 안 됐어요. 보안경찰 파트 같은 경우는 보안경찰은 2020년도 시험 1, 2차 시험 통틀어서 사실 우리 공채 시험은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만큼 중요도가 사실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나오는 법들은 남북교류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는 우리가 또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시 미사일을 쏘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금의 추세대로 문제 패턴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은 기존에 나왔던 그 문제 기출 정도까지만 학습을 해 주시고 막 더 깊은 내용을 확대해서 들어가지는 않으시되, 나머지 개별법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대비를 하시는 게 지금의 출제 경향에 맞습니다. 자, 17번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잖아요.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자, 1시간, 2시간 맞죠? 자, 2번이 틀렸는데 우리 비상 종류가 5개 있었어요. 자, 경비비상, 작전비상, 경비작전, 수사, 교통, 그리고 정보. 여기에 생안비상 없다 그랬죠. 생안비상, 외사비상 이런 건 없다. 자, 그래서 생활안전비상 틀렸죠. 생활안전비상 틀렸어. 나머지 지문은 우리가 많이 보는 지문인데, 사실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 하나짜리입니다. 문제 하나짜리 지문을 여기다가 통째로 다 넣으셨네. 정말 출제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출제하시면서 지금은 좀 쉬고 계실 텐데 잘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음 편히. 자, 2번이 였습니다. 자, 경비도 기출 영역이었고, 자, 18번 집시법은 우리 항상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18번. 자, 질서유지선입니다. 이번 질서유지선 출제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적절한 건 1번이고 나머지 3가지 틀렸는데, 1번은
질서유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사유가 기본서 등에 있어요. 이 박스 안에. 그렇죠? 일반 시민과 자,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질서유선을 설정할 수 있는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집회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디가 틀렸냐면 그 추후 변경이 가능하죠. 없다를 있다로. 자, 3번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죠. 자, 4번은 500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처벌 형량 등 잘 챙기시고 최소지 최대 아니라는 거 변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자 꼼꼼히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이죠.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8번을 지나서 19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정말 출입국 관리법 중에 우리 시험에 정말 안 나왔던 지문인데 그렇죠. 기출에 안 나왔는데 우리 타기출 승진하고 경관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해서 자꾸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합격 노트에서 표시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긴급 출국 금지. 긴급 출국 금지는 긴급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긴급 출국 금지는 긴급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면 6시간 이내에 승인 요청하고 자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못 받으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잖아요. 따라서 여기 3번에 12시간 이내에 승인받지 못하면 해제해야 한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됐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의신청 10일이에요. 우리 경찰학에서 의신청은 다 10일이라고 있어요. 다 10일인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만 30일이니까 좀 주의하자라고 자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아마 그 수업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충분히 좀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우리 사증은 법무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입니다. 자 4번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자 우리 시험에 새롭게 등장했던 지문이었다. 19번 외사까지. 출입국관리법은 너무 또 잘 나오는 중요한 법규였기 때문에 기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는 판례 문제인데 자 이 판례와 비슷한 그 유형의 문제가 딱 20번 문제였죠. 2020년도 8월 29일 경력 채용 시험 20번 문제에서 딱 요런 스타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필수 기출 1회부터 18회까지 풀어드렸는데 1회부터 18회까지면 360문제 아닙니까? 그 17회차 때 그 20번 문제가 이와 정말 딱 유사합니다. 갖다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시간에도 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이번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보호조치가 적법했다면 자 적법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를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근데 이 경우는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 보호조치가 위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호조치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불응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과정 자체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두루두루 살펴서 보호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보호조치였다면 이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보호조치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보호조치가 적절한 보호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대상자로 보아 형사소송 절차법상 강제처분 절차로 이행되어야 했음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자,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없다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2021년 3월 자 6일 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출 영역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고득점 하신 분도 계시고 뭔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배울 점도 있었고 앞으로의 내가 학습은 뭔가 조금 기출 영역을 정말 잘해야 되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지문을 많이 읽고 그 지문을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통해서 자, 조금 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결심과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남은 과정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내셔가지고 합격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 또 준비하신 분들 정말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 고생한 보람을 합격의 영광으로 꼭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일 기쁜 일 가득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